수업을 진행한 지가 1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10분이나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별한 분들, 아주 귀한 손님들 모셔왔지만은 오늘도 더욱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지금까지는 학자들 중심으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조금 이따 모시기로 하고 우선 이분을 모시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일반인들은 과거 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시작된 개성공단,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제 학생들은 그 무렵에 출생했기 때문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는 그 사업이 중단이 돼버렸고, 그래서 금강산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옛날 얘기로 들어만 왔지 가본 사람은 없겠죠. 먼저 이 배경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렸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의사가 수술을 아주 잘 했어요. 근데 환자가 죽어버렸대. 수술을 잘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개혁 개방해 왔어요. 90년대 말부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개혁 개방의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개혁하고 개방해야 되는데 잘 살기는커녕 망해버린다. 개혁 개방할 수 있겠어요? 환자가 아파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수술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받고 죽어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아주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때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불렀어요. 모기장식 개방. 여러분, 우리 창 여기는 안 보이는데 창틀에 모기장, 방충망 달죠? 여름에 몹시 더워서 여러분들은 집에 에어컨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겠지만 나는 에어컨 없이 살아요. 여름에 푹푹 찌는데 시원한 바람을 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좋아요. 근데 시원한 바람 따라서 누가 들어와요?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나는 찬 바람을 원해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찬 바람 들어오는 건 좋다. 모기가 들어오고 벌레들이 들어와서 날 괴롭혀. 그래서 모기는 들어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시원한 바람만 들어와라. 그래서 방충망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이 개혁 개방할 때는 원하는 게 뭐예요? 외국인 투자예요. 돈이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을 달라 이거지요. 근데 뭐가 들어가요? 돈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황색 바람이 들어가고. 그건 원치 않아요. 불순한 풍조, 자본주의 사상 이런 건 들어오지 말고 순수하게 투자만 들어와라. 이렇게 방충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저도 금강산도 가보고 뭐 개성도 가보고 했는데 하면 실제로 우리 민간인들, 북쪽 사람들 잘 못 만나요. 저쪽에서 보고는 있어도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북한이 개방한 데가 어딜까요?
내가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뭐 우리 한반도 지도는 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잖아요. 가장 오른쪽, 가장 위에 그러니까 북동쪽이 되겠죠. 북동쪽 끝에가 어디가 있어요? 두만강 끝나는 지점이에요. 세 나라가 만나는 곳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거기를 개방했어요. 그게 90년대 초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낮은 선봉, 나선 또는 라선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두만강 하구에. 거기를 열었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투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실패했어요. 열었는데.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도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북쪽하고 합작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 남쪽 기업이 들어가는 거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 연 곳이 어디냐? 왼쪽 가장 위에. 그러니까 북서쪽이 되겠죠. 압록강 끝입니다. 북쪽에 큰 도시가 있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딜까? 신의주입니다. 압록강 건너면 중국 단둥이 되는 거고 거기를 개방했어요. 왜? 중국을 통해서 좀 들어와라 이거예요. 중국이 방해했어요. 북쪽에서는 중국 사람을 거기 행정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발전시켜봐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방해했어요. 왜? 과거에는 신의주가 훨씬 더 발달했다 그래요. 단둥보다도. 그런데 이제 단둥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신의주를 개방하게 되면 외국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둥 들어갈 게 압록강 건너 신의주로 가버리지. 그럼 단둥이 조금 피해를 입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은 거예요. 그 다음 개방한 곳이 어디냐? 오른쪽 가장 밑에 동남쪽이 되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은 누구를 상대로 열었어요? 우리 남쪽 사람들을 향해서 열었지요. 우리 평생의 꿈이 금강산 한번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찾아가자 뭐 일만 있으면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래서 현대 아산에서 혹시 정주영이라는 사람 이 얘기 들어봤어요? 현대건설을 세운 사람이에요. 현대그룹을. 이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따 얘기가 아마 나올 텐데.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하고. 잘 됐지요. 나도 금강산 5번이나 갔다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2007년인가 8년인데 우리 남쪽 관광객이 북쪽에 좀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보초병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잘 진행되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단돼 버렸다. 그 다음 연곳이 어디예요? 이거는 왼쪽, 서쪽 가장 밑에 남서쪽이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개성이에요. 개성공단 잘 됐어요. 북쪽에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공짜로 내놨어. 우리 남쪽에 이제 토지개발공사 가가지고 공단 부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값싸게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분양한 겁니다. 땅값이 아마 평당 한 1, 20만 원 했나 할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1시간 되는 거리에 평당 1, 20만 원 가지고 그런 공장 부지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북쪽에서는 공짜로 내놨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더구나 군대가 있던 땅인데 군대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도 엄청 이익이 됐겠죠. 성공했어요.
이제 그거를 1차, 2차, 3차 하기로 했는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우리 남쪽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참 잘못됐어요. 북쪽에 돈 들어가는 걸 막았지요. 근데 북쪽에 들어가는 돈만 막았어요? 우리 남쪽에 중소기업인들이 죽어버렸지. 왜냐하면 거기 이제 북쪽 노동자들을 고용했잖아요.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처음에 한 5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 일당이 아니라 월급이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올랐지. 이제 간식도 주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 초코파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까지 갔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달 15만 원짜리 인력을 구하겠어요. 우리가 북쪽에 퍼준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북쪽에서 퍼온 거예요. 그걸 문 닫아버렸다고. 아직 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왜 그 내 귀퉁이로 열었을까? 가장 먼저 북동쪽 끝에, 그 다음에 북서쪽 끝에, 남동쪽 끝에, 남서쪽 끝에. 가장 변두리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열어본 거예요. 여기를 열어보고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들어오는가? 우리 체제가 망하겠는가?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우리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받아들이고 무너질 것 같으면 문 닫고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게 모기장식 개방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시장을 개방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가장 처음 문을 연 곳이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선전, 우리 한 발음으로는 심천. 홍콩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무역항 아니에요. 그 위에 항구 하나 열어본 거예요. 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탈이 안 나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 위에 또 하나 항구를 더 열었어. 괜찮아. 하나 더 열어. 괜찮아. 점이 선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동성 전체를 다 열어봤어. 괜찮아. 그래서 중국 전역을 다 열었죠. 그런 식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점진적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나 동유럽은 급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체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중국은 서서히 한 거예요. 안 망하잖아요. 그게 베트남도 그렇게 했고 북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변치 않는 게 아니다. 이미 90년대 초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따라가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손님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시는 선생님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직접 진행하신 분이에요. 현대 아산 남북경협 상무이사님입니다. 백천호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저희 줌 연결 때문에 한 10분 지각하고 배경 설명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시작될 때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재미없고 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이제 주된 강의 대상은 학생들이니까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 좀 하게요. 아주 바쁘신 상무이사님께서 서울에서 우리 익산까지 오셨는데 오신 김에 현대 아산이 어떤 회사인가? 기업
홍보하실 시간 제가 한 3, 4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산이 어떤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익산 처음 왔습니다. 당연히 원광대학교 처음 왔고 이렇게 와서 학생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때는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금강산을 98년부터 다녔으니까 그때 큰애가 3살, 둘째가 막 태어날 때였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24살, 25살 됐으니까 여러분 또래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현대아산은 98년도에 정주영 명예회장님 아시죠? 이분이 소떼 방북하면서 그때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단이라는 그 보험현대의 그런 단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단체로져서 그게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99년도에 그 대북사업단이 지금의 현대아산으로 바뀌어서 기업을 창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현대그룹이었죠. 예. 현대그룹에서 회사가 아니고 하나 이제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팀. 예. 그런데 그게 커지니까 그냥 회사 하나 따로 차렸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대아산이다. 네, 네, 좋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강산을 처음 할 때는 교수님 말씀 주실 배로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상선이 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재 개발을 해야 되니까 현대건설에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호텔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또 호텔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관광도 선전다고 해야 되니까 금강기획이라는 또 회사들 거기 여러 군데 있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TF처럼 이렇게 꾸려서 시작을 했고 그게 99년 2월 달에 현대 아산으로 출범했는데 아산은 저희 정중 회장님 호입니다. 예, 아산이 호고 그 호를 따서 현대 아산으로 이름을 창립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 개성공단마저 이렇게 문을 닫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산은 대북 사업을 또 남북 경협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회사는 계속 영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건설 사업, 국내 건설 사업 위주로 또 관광 쪽에서는 마이스 그리고 ODA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네. 상무이사님인데 처음부터 남북 경협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중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뭐 건설도 하고 뭐하고 한다. 네. 그럼 지금 상무님 하고 하시는 일이 뭐죠? 예, 저는 지금 현대 아산이 건설 사업도 하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업은 자세히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남북 경협이 열리면 개성공단 개발이나 금강산 개발, 원산 개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건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사업에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관광이 열리게 되면 관광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마이스 사업도 그 관광의 한 일종이거든요. 그런 사업도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관광경협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거듭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네. 그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좀 쉽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그걸 네. 보시면서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네. 직접 화면 공유 자네가 할 저기서 건가? 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예, 89년도에요.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잠깐. 저 할아버지가 정주영 선생이에요. 현대 창업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네. 정주영 회장님 그 고향이 그 북측에 통천입니다. 강원도 통천. 그래서 평생에 북한 사업을 남북 경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 말씀이셨고 89년도에 민간인은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세요. 그때 명예회장님께서 그 경협사업과 의정설 체계를 하는데 그 이루고 나서 한 10년 정도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또 상황이 또 북측 상황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98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금강산 관광을 열면서 소 보이시죠? 이 소떼 500마리 방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해 11월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저희 관광 시작한 지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배가 강원도 동해에서 떴어요. 그래서 그 배가 동해에서 뜨고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 금강산에 미리 가서 3개월 전에 가가지고 요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보도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 금강호라는 배는 35,000톤급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크루즈 있죠? 큰 배. 그게 15만 톤급이니까 굉장히 작은 배죠. 근데 하지만 2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이게 금강산의 그 장전항이라는 곳에 배가 들어오는데, 제가 가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그때 나이가 한 30 정도 됐거든요. 아이를 막 놓고 어린애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배가 들어오는데 막 눈물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서 금강산관광 시작되기 전에 예. 3개월간 현지에 가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금강산 배가 들어온다.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죠. 예. 관광객이 그 배에 한 1,200명 정도의 관광객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민간인은 처음으로 배를 타고 그 북한 땅을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처음 평양하던 게 89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네. 근데 이제 94년도에 김일성 주석, 지금 김정은 최고 지도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북쪽 지도자한테 존칭 썼다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좀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정상회담을 하려던 상대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뭐 좀 조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남북 관계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뭐 조문은 하지는 못할 건정 여기서 그냥 비상 경계령을 내리면서 말이야 이쪽에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험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막 터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진전이 안 되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장. 예, 여기 사진이 2003년 9월인데요. 육로 관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금강산이나 개성을 다 육로로 갑니다. 버스 타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왜 배를 큰 크루즈를 3척을 비싼 돈 들여서 임차해서 우리가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육로로 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배를 타고 공해까지 멀리 돌아서 12시간씩 걸려서 그 가까운 금강산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가는데도 네. 배가 아무리 느려도 네. 그 동해에서 원산까지 들어가는데 한 2~3시간 갈 거예요. 그렇죠. 바로 가면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동쪽 절로 나갔다 예. 공해로 예. 빠져나갔다가 이제 위로 가서 다시 또 이제 북쪽 영해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는가요? 배가 직접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야 돼요. 그 바다 그냥 막힌. 네. 예. 그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배가 그렇게 큰 배가 돌면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시간 많이 걸리고. 그때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처음에 했었고 그거 하는 여는만 해도 굉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돌다가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저희 현대는 민간 사업자잖아요.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죠. 네, 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배가 이제 금강호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800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만 타도 배는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1,800명이 타고 선원이 한 600명 되는데 그 200분을 모시고 금강 그 멀리 갔다 오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겠다. 버스를 타고 육로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현대가 그거를 육로로 가겠다 얘기를 하고 북측에 있는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육로를 넣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된다. 네. 너 당신 여기가 한발선 이 휴전선이 어떤 데인 줄 알고 그게 열겠느냐. 남쪽에서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 우리가 남쪽 정부에 가서 얘기해서 이거 허락받으면 여달을 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서 우리 정부를 만나서 우리가 허락해주면 연다더라.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게 2003년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로 해상 관광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예, 열었고, 했고, 예, 맞습니다. 육로 관광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긴 설득 끝에 드디어 당국 간에 마주 앉았죠. 그러니까 남쪽 이제 현대에서 예. 남쪽 정부에다 먼저 이제 시정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육로 관광 시작하겠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오케이 하니까 네. 이제 북쪽에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정부가 만났단 그렇죠. 말이죠. 그 만나니까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다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만나니까 소통이 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찾아지고 방법이 찾아지니까 드디어 이 사진 보지만 이 육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스를 타고 배가 아니라 이런 버스를 타고 남쪽에서 남쪽 고성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1시간 남짓? 한 2시간?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배로 가다가 1시간 버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이 치주단이라 그럽니다. 북쪽에서는 그 치주단이 평양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로에 이어서 육로가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저는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상관없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만나면 된다. 그리고 소통을 하면 이 얘기를 나누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느껴본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상무님이 상당히 젊으셨을 텐데 30대? 그렇죠. 근데 직접 사업 일선에 그때 뛰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대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제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하면 사원되잖아요. 그 사원에서 보통 한 4년 이렇게 근무하면 대리됩니다. 첫 번째 보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가 제가 그때 대리였어요. 대리 한 2년 차. 나이가 32.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실무자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나서 그동안 사업이 순탄적으로 잘 됐어요. 육로가 열리니까 금강산에 호텔도 짓고 그리고 평양 옥류관 냉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옥류관 분점을 또 금강산에 평양 냉면. 예. 그 평양 냉면 하는 그 옥류관을 금강산에도 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페이지 그러고 나서는 우리 금강산은 어디냐면 외금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로 치면 설악산, 외설악 바닷가 쪽에 있는 금강산도 외금강, 내금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금강을 관광했는데 외금강을 하다가 보니까 내금강도 이제 열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서울에서요 경원선을 타고 1년에 10만 명이 내금강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 그 옛날에도 금강산 관광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는 다녀오신 분들은 외금강이 아니라 내금강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큰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금강을 하고 여기 비로봉이라는 사진 보이시죠? 저 비로봉. 비로봉을 1639m인데 승용차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금강산 정상 아니에요? 예. 거기에 연결 도로가 돼 있어서 승용차는 못 가지만은 그 집차가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거의 개방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게 관광을 할 때 비로봉 관광까지 합의를 하고 2008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고가 나면서 관광이 중단돼서 그 직전에 못하면 그때 중단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쯤 비로봉도 보고 원산도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상무님 비로봉 다녀오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금강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금강, 내금강. 네, 해금강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외금강에 지금 금강산을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군사 분계선 안에 해금강이 있습니다. 그 해금강은 그 고성에 가면 통일전망대라고 예.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예. 거기가 해금강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손으로 잡으면 날조나 잡힐 것 같은 그런 곳에. 근데 해금강도 생각했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금강도 일부만 공개된 건가요? 내금강은 다 아예 공개가 공개가 안 됐죠. 된 건가요? 내금강도 다 공개됐습니다. 이제 비록 빼놓고. 비록만 빼놓고. 예. 예, 알겠습니다. 비로공원을 개발을 하려고 시작하다가 음. 예, 중단된 거죠. 네. 그럼 그게 몇 년간 지속된 거죠? 사고 나기 전까지가. 그러니까 98년 11월 18일 날 음. 관광이 시작돼서 딱 10년 했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2008년 7월 달에 그 사고로 그럼 중단됐으니까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갔다 왔을까요? 정확하게는 195만 명이 다녀오셨습니다. 한 200만 명. 약 200만 명 200만 다녀오신 명이 거죠. 갔는데. 그러면 현대가 그걸로 해서 돈 좀 벌었어요? 돈 못 벌었죠? 저희는 금강산 관광을 처음 할 때 북측에 금강산 관광을 그 사업권을 가져오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랑초 합의할 때 그 당시에 9억 4,200만 달러니까 약 1조 원 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고, 근데 그렇게 사업권을 지불하고 50년간 사업을 우리가 현대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50년 사업권이 예, 거의 한 10조 원이었는데 예 50년 1조 원. 네, 1조. 예, 근데 10년밖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40년 더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상무님이 앞으로 40년 더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분들은 또 앞으로 그 우리 회사에 와서도 할 수가 있고, 이 대북 사업들은 한 회사가 현대아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강산 관광할 때도 저희 현대가 사업은 주도했지만 함께 했던 회사들이 약 한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가슴 아픈 이야기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다 아는데 우리 학생들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왜 중단됐는가 하고 좀 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때 제가 2008년도에 그게 금강산에 관광객이 한 분 오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은 군사 분계선에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가 금강산 98년 처음 갔더니 그 고성항, 남고성, 북고성이 갈려져 있잖아요. 고성항에 군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네, 제가 또 내렸더니 거기에 막 시커먼 이 군함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관광이 되면서 그 군함들이 다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군사 시설인 거죠. 군사 지역인 겁니다. 근데 그때 관광객 한 분이 그 이런 새벽에 우리 캠프를 벗어난 지역에서 그래서 불의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날 거기 있었어요. 금강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2번 금강산에 2년 끊어서 4년을 근무했는데 두 번째 근무할 그때 그 관광객분이 피격이 되셨죠. 제가 가서 그분 수습도 하고 남쪽으로 모셔도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지만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저희 현정원 회장님께서 평양을 가셨어요. 올라가서 재작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2009년도에 2009년. 그래서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고 5가지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재발 방지,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런 거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성사가 되고 나머지 4개는 안 됐어요. 실제로 2009년 갔다 오고 2010년 초에 남북 당국 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그 면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깨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슈부터 더 큰 천안함 폭침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 이렇게 더 큰 이슈가 생기니까 뭐 금강산 관광이 그때는 우리 남쪽 정부에서 조금 융통성을 부렸다면은 남쪽이든 북쪽에서든 뭐 이제 바로 재개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서로 그냥
기싸움 하다가 그렇죠. 예.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제 지금은 양쪽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예, 못하고 예, 더 큰 이슈가 생긴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럼 네. 지금 재개 준비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우리 정상회담이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도 저희 회사 말고도 우리 현대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삼성, 뭐 어디 포스코, 대우 이런 회사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북쪽에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TF가 다 꾸려지고 그랬거든요. 일시적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회사들 중에 이 팀을 꾸리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현대아사는 98년도에 처음 대북 사업단 시절부터 99년 창립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재개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아직 사업권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재개되면 그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존하는 거죠. 지금 건설 회사도 하고. 제가 사업에 좀 가는데 50년 사업권 땄단 말이에요. 예. 98년 시작했으니까 도중에 끊기든 뭐 하든 그냥 관계없이 98년부터 50년 해가지고 2048년까지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사업 진행하는 걸로만 50년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 합의서에는 5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재개가 되면 충분히 그런 거는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년 공간을. 그렇죠.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예,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저도 북측에만 8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8년 살았어요. 금강산에서 4년, 개성에서 4년. 그래서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북쪽 사람들하고 수도 없이 만났잖아요. 만나 보니까 얘기가 돼요. 얘기를 나누면 합의가 됩니다. 토론이 충분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만나면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막 얘기하셨어요. 금강산 지역에서 4년간 사셨다고. 네. 거기 사시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북쪽 사람들, 남쪽 사람들, 뭐 북쪽 사업자들, 일반 사람들. 좀 재미있는 뭐 일화 한 2가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밌는 거요. 뭐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협상하면서 네. 아주 뭐 화났던 이야기라든지 아주 통쾌했던 이야기라든지 좀 뭐 지금 털어놓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개성에서 근무할 텐데 개성에 제가 사업 소장, 그러니까 지사장이라 그러죠. 책임자로 이제 첫 부임을 했던데 개성은 그 본사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했지만 부임은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게 2010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부장 달고 이제 갔었는데 갔더니 굉장히 우리 파트너 북쪽 사람들이 저한테 고압적이더라고. 예, 그러면서 벌써 2010년이니까 개성공단이 2003년도 착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그 면담을 하는데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고압적이고 막 이러더란 말이죠. 저한테. 잠깐만요. 지금 개성에는 예. 현대아산 직원뿐만 아니라 예. 또 그 개성 관리공단이라고 하나? 개성공단 지원재단, 예, 관리위원회. 거기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협상을 할 때 예.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개성공단이 전체 개발 규모가 나중에 말씀드린 2천만 평인데 거기에 총 개발 사업자는 현대아산이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그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우리 치면 구청 같은 역할인 거죠. 시청, 관공서거죠. 인허가도 하고 그런 관리도 하는, 안전관리도 하는 그런 거고 저희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파트너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사업단 파트너가 아주 고압적이었다.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아쉬워하지 않고. 예. 그래서 뭐 근데 제가 처음에 첫 번째 면담을 되게 호되게 당했어요. 제가 호되게 당했어요. 혼이 많이 났어요. 막 그 북쪽 사업. 예, 저도 사업을 많이 하고 갔는데도 하도 그렇게 뭐 고압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다음 면담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도 면담 때 다 끝나고 나니까 허허 웃으면서 백 선생
예. 공부 많이 했구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일 있고 나서 그 다음 면담부터는 상당히 순조롭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학생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사회 나와서 있어 보지만 사회에서도 많이 알아야겠더라고요. 잘 모르면 이렇게 치고 부딪히고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성에 4년 근무했는데 4년 동안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고 특히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북쪽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좀 우리는 북쪽 사람이면 좀 위압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하고 별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요. 거기도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평양에 유학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이 그대로 있고요. 초코파이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초코파이가 어떻게 우리가 줬냐면 개성공단은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그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노무자들이 와서 우리 현대 아산에서 약 3,5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게 우리로 치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참을 줘야 되겠다. 근데 참을 주면 뭐 밥을 주고 막걸리 주고 우리 같으면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열량이 높고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게 뭐 있을까? 뜻 같은 건 쉬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좋겠다. 그게 열량도 높고 맛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본사에 있으면서 그거를 많이 사가지고 보냈어요, 개성으로. 그게 개성공단의 초코파이가 처음 들어가는 계기고, 근데 그게 정착이 되어서 나중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로보 물자라 그럽니다. 노동 보조 물자. 그런 식으로 초코파이가 많이 들어갔죠. 초코파이가 들어가게 된 사연이 우리 백선님 아이디어였네요. 제가 또 초코파이 회사에서 무슨 감사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초코파이가 그렇게 개성단에 근무한 사람들이요. 54,000명 근무했습니다. 54,000명. 개성단이 1단계 개발이 기반시설은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 입주한 기업들은 약 한 46%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0명인데 54,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세요? 지금 강원도 속초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속초 인구가 7만입니다. 다 합쳐서. 5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그 근로자들한테 하루에 초코파이를 2개씩 줬으니까 하루에 10만 개. 초코파이 장사가 잘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 회사에서 우리 백선생한테 무슨 뭐 그러진 않던데요. 혹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나 이거 당장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럴 만한 일은 없었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북측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는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금강산에서 근무할 때도 현지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어떻게 살지? 또 개성공단은 100만 평이라는 그 울타리를 쳐준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니까 거기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까지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도 제가 46%만 개발이 됐다, 입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안함 하고 이 오이사 조치가 발동되면서 투자가 제한됐거든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학생들 몰라요. 천안함 침몰 사건 알죠? 2010년이었죠? 예, 20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인데 오이사 조치. 그게 뭐예요? 그게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북측에 새로운 신규 투자를 제한한 법입니다. 조치입니다. 북쪽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투자 안 한다. 그렇죠. 이제 5월 24일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사 조치다. 근데 이미 그때는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상황이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에는 125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단계 다 개발되면 300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125개만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저는 개성공단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희망의 땅이다 생각해요. 제가 근무하면서 그렇죠. 느껴본 게.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평당 14만 9천 원에 분양했거든요. 14만 9천 원. 14만 그러니까 9천 15만 원. 네, 15만 원. 그런 땅이 없죠. 그리고 2016년도 개성공단 마지막 철수할 때 한 달 평균 임금이 150달러였어요. 150달러니까 15만 원 정도. 15만 원. 그런데 우리는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개성공단은 주 6일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근, 특근, 수당 다 포함해서 기본급 말고 기본급은 78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10만 원도 안 되고. 안 되고. 예. 예, 거기에 야근, 특근, 수당 포함해가지고 예. 전부 다 해서 15만 원 안팎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임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공단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남쪽 기업들이. 그래서 거기 설비도 좀 증설하고 싶고 또 공장을 또 넓히고 싶고 했는데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증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우리 남쪽 기업들은 굉장히 발을 동동동동 굴렸어요. 일거리 있는데 설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옆에 지켜보면서 오히려 저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그 짓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빨리 들어서서 우리 남측에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분양은 다 됐거든요. 공장을 짓고 가동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성공단이 퍼줬어요. 그렇죠? 5만 4천 명에 대해서 뭐 10만 원씩이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퍼줬는데 우리가 퍼온 게 더 많다. 우리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평당 15만 원짜리 땅 얻어서 우리 말 통하고 통역이 필요 없는 최소한 고등학교 학력 이상 그런 고급 노동력을 월급 10만 원에 고용하느냐. 우리가 퍼온 건데 잘못된 거죠. 이럴 땐 내가 참 욕을 하고 싶어요. 그 2016년도에 그 중단되고 나서 그때가 설날입니다. 설날. 제 기억나거든요. 2016년 2월에 제가 집에서 이제 설이어가지고 이제 명절이니까 집에 있는데 우리 저와 가깝게 지내는 기업의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 수장님 혹시 얘기 들었나요? 왜요? 기업 철수한답니다. 다 나오라 그런답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한 2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현실로 돼서 이틀 만에 다 나왔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그냥 짐도 다 못 싸고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 많이 갔습니다. 어디로요? 베트남. 베트남으로? 캄보디아 이런 데로 많이 갔습니다. 가니까 개성공단은 서울서 70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죠. 1시간 거리. 네.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면요, 그 물건을 그날 오후에 갖고 나와가지고 백화점에서 팔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류가. 근데 우리 그 기업들이 뭐 피해 보상금 받고 이래서 저 어딜 갔냐면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갔는데 거기 나라 가니까 인건비도 2배, 3배 높죠.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북측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성실합니다. 제 일을 시켜보면. 근데 거기는 조금만 일만 좀 배우면 옆 공장에서 월급 좀 더 올려준다 그러면 그냥 옮겨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섬유가 많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하다가 원수 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 사람 빼간다고.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데다가 특히나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 월급도 주지만요. 그 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니까 세금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현지에서 발생 부자재도 갖다 쓰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인건비 줘야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다 그 나라에 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나라에서 필요한 많은 부자재를 딱 그 나라에서 갖다 써야죠.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우리가 개성에서 이 가까운 곳에 되면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포기가 아니고 그냥 일을 시켰으니까 월급 주고 그 중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됐으니까 세금 내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남북이 합의한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다시 재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몹시 답답하죠. 그럼 개성공단 사업권도 현대가 뭐 50년 이렇게 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사업권이 2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 개발 사업권이 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북측하고 현대가 북측에 개발 경제협력 개발 사업권을 5억 달러를 내고 우리가 사왔습니다. 그게 50년간입니다. 그거 사업을 근거해서 제일 먼저 개발한 게 개성공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그 북측 개발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사업권을 근거해서 또 50년짜리로. 그렇습니다. 토지 이용권을 개성공단 개발하면서 토지 이용권을 받았거든요. 50년간의 토지 이용권을. 예, 그래서 시작됐죠. 우리 학생들이 아마 토지 이용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만금을 가지고 가도 중국이나 북쪽에서는 땅 한 평도 못 사요. 왜 그럴까? 토지 소유권이 국가, 공공단체에 있어요. 개인이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이 가가지고 토지 이용권을 사는 겁니다. 땅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요. 소위 이제 그거를 생산 수단이라고 해요. 사회주의가 나올 때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공장이나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들,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 수단, 기계나 땅 이런 거는 개인이 못 갖는다. 같은 사람을 이 노동 착취하는 그건 비인간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나 공공기관만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든 뭐 공장을 운영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 토지 이용권을 50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설명 제대로 했어요? 맞습니다.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동시에 같이 풀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상무님 다시 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요. 이제 총괄 지휘하셔야죠.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런데 우리 저 민간 중소기업인들 거의 좀 올라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개성공단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면 이제 새로 참여할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일반 그 시민단체에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은 좀 먼저 현대아산에서 도움을 준다 뭐 해가지고 뭐 그 예약제 뭐 이거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돼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선 예약을 많이 받았죠. 우리 회사가 받은 예약분들도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건 뭐 성금 이런 거 성금, 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북측이 국경을 다 철저히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남북 관계의 정세 문제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더 이렇게 언제쯤 열릴지 그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우리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의 전제에 따라서 남북이 마주 앉으면 분명히 해결책이 그리고 답이 나올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제 뭐 일부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뭐 이거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생각하기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금세 끝날 것 같지 않은데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관광도 그냥 뭐 재개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은 남북 관계가 이제 빨리 이어지지 않은 가장 또 큰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관계자 단절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 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현대에서 직접 그 예약을 받은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된단 말이죠. 보통 이제 관광 시작되면은 하루에 몇 명이나 갈 수 있었죠? 일일 관광 인원이? 우리가 2007년 우리가 2008년도 관광이 중단됐잖아요. 2007년도에 그 연간 35만 명이 다녀오셨어요.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35만이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갈 때는 3,000명. 3,000명? 3,000명이 가시면 현지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00명 정도가 그 현지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입국 인원만 치면 약 3,000명. 예약자가 많아가지고 네. 혹시 관광 재개되더라도 나는 몇 달 있다가 갈 수 있나 그랬는데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릴 거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난 지가 벌써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 시설물들 상당히 노후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보니 2019년도에 다녀왔는데 그래서 재개가 되면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또 노후된 시설물들은 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된 호텔들은 리뉴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숙박시설이 좀 줄어들 겁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3,000명은 우리가 한참 많이 갈 때는 얘기고 지금 다시 재개되면은 적게는 한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얘기 모신 김에 제가 청탁을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금강산 5-6번 다녀왔는데 대부분 겨울에 갔습니다. 비수기 때 네.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모집을 잘해요. 금강산 관광객 모여라. 나하고 같이 가면 할인이 된다. 겨울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40-50명씩 모아서 너댓 번 갔다 왔어요. 겨울산만 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봄에도 좀 가고 싶고 저한테 할인권 좀 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광대 학생들 가장 먼저 모아가지고 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광대한테 특혜 주시는 겁니다. 그럽니다. 뭐 금강산 사업이든 개성 사업이든 좀 재미있는 일 또는 좀 서글펐던 일 이런 거 한두 가지 더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좋고. 예. 제가 사진 중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사진 있거든요. 요 사진, 요 사진, 다음 사진, 요 사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매년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최초 1회, 2회는 평양, 서울에서 교차로 열렸고요. 3회부터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천만 이산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금강산에서 이제 계기 때마다 설, 추석 계기 때마다 금강산 이산가족이 열렸고 제일 마지막 열린 게 2018년 여름에 8.15 기념을 해서 이산가족 행사 금강산에 열렸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2008년 8월이죠. 정말 가슴이 찡하다.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에서 100분의 가족이 올라가고요. 북측에서 100분의 가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남측에는 다들 연로하셔서 가족 한 분당 4분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측에서 보통 400명에서 500명이 가고 북쪽에서 200-300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모녀지간, 모자지간도 있고요. 부부도 있고요. 그때 헤어졌던. 이렇게 만나는데 그걸 2박 3일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손을 이렇게 놓지를 못해요. 손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헤어지는 날 이 버스 보시죠, 사진? 저 버스에서 손을 맞잡고 떨어지게 보는데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울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울고 운전기사도 울고 뭐 그 촬영하는 기자들도 울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이렇게 한 민족들이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뭐 꼭 통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가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언제든 만날 수 있고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꼭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하나 에피소드는 개성 관광을 1년간 했거든요. 개성 관광을 시범 관광을 처음 하는데 제가 1호차에 안내로 제가 탔어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시범 관광에는 이산 가족분들을 모셨거든요. 아, 시범 관광할 때? 시범 관광할 때 무료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개성을 그때만 해도 시내는 많이 나가보지를 못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들고 있으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지나면요 지금 군사 분계선을 지났습니다. 여기 지나면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돌면 개성시가지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별로 듣지도 않으세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통일교라는 다리를 지나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니까 차 안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저기가 우리 집이다. 우리가 살던 집이다. 네. 아. 그리고 그 개성시가지 되게 오래된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뭐 엄마야 저기 가면 저기다. 여기 남대문이네. 예? 여기가 통일관이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 이제 관광지를 이렇게 선주교도 둘러보고 박연폭포도 둘러보고 다 오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연세가 이렇게 머리가 허연 분이 갑자기 쑥 이렇게 가세요. 식당 옆으로 골목으로. 그래서 제가 가이드니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 잡았죠? 선생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백과장 때 과장 때거든요. 백과장 저기 요 골목 끝에 가면 그 뒤가 우리 집이거든. 내가 좀 보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가시면 안 돼요. 요 통제가 있는데 뭐 때를 쓰시는 거예요. 요 길만 가면 된다니까. 요 모퉁이까지만 가자니까. 근데 그쪽에 선생님 저 안내원하고 북쪽 그 안내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측 안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내 받아서 그 북쪽에 담장이 나지막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그래서 북쪽 안내 이제 다 이제 그쪽에 양해해가지고 양해해서 거기가 가셨다. 네. 아. 이렇게 턱을 괴고 눈물을 그 연세에 있으면 눈물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당신이 살던 집이다. 네. 그러고 나서 오셔가지고 이제 소주를 한 잔 자시더니 백과장 내가 왜 우는지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개성에서 남쪽 넘어올 때 제 어머니가 장에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장남이었대요. 장에 가자 그러면서 광주를 이고 손을 잡고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생이 쫓아 나오니까 엄마 따라 장에 가면 우리 애들 마트 가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죠. 그래서 장에 가면 뭐 맛있는 눈가살도 사주고 이러니까 쫓아 나온 거죠. 요 동생이 쫓아 나오니까 발로 저 찼대요.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내가 가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얘 저 채비하면 안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빨리 와서 먹고 싶은 욕심에 그 길로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신 거예요. 그 여동생 그 이후로 내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그냥 소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눈물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정말 개성공단 금강산 다 열리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으면 저는 그런 날 꼭 오리라 생각해요. 반드시 올 거라고. 저도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11월 돼버렸으니까 내년 중에 근데 내년에 이제 선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원래는 5시까지인데 우리 학생들이 2시간 앉아 있지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1시간 반에 끝내야 되니까 한 5분이나 한 10분 정도 제가 마무리 발언 제가 뭐 물어보지 않거나 네. 선생님 제가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또 아니다. 두 아들이 25, 24시가 예. 됐죠. 그러니까 아들 같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뒤에 우리 저 뒤에 가면 북쪽 분들 사진들 있는 거 있는데 네, 보여주실래요? 제 뒤편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여러분들 이 사진 보고요. 북쪽 사람들 얼굴 좀 봐주세요. 얼굴 표정, 옷 입은 거. 이건 개성공단이거든요. 개성공단에 출퇴근하는 모습들.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공장 일하는 근로자들. 예. 네네. 또 예, 넘겨주세요. 이것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음. 이거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다 중간에 탁구도 치고 배구도 하고 이렇게 체조도 하는 사진입니다. 휴식 시간이죠. 굉장히 진지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개성 관광입니다. 선죽교가 있고요. 고려박물관, 숭양서원, 저기는 그 매점 같은 데죠. 표정들이 이건 식당이에요. 여기 개성에 유명한 12첩 반상기라는 그런 식당들. 우리 말씀드린 할아버지가 이 식당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건 금강산입니다. 여기는 금강산에 있는 3일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금강산 호텔 앞에 있는 그 정원인데 요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은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한복 입고 있는 분들은 북쪽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우리 직원 서빙을 하는 북쪽 봉사원이고요. 이것도 다 북쪽 분들이고 벨보이 여기도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현대 아산 호텔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거는 교회 공연이라 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 공연을 이렇게 잠깐만요. 해줬습니다. 교회 공연장. 교회. 우리 학생들 몰라요. 아, 여러분들 서커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또는 공마단.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는 고개, 공마, 서커스라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기교 예술 그 준말입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서커스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어떤 동정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과거에 전쟁 고아들을 뭐 불러서 이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에서는 교회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아주 배우로 잘 성장하면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교회 극장 예, 금강산에 있었어요. 금강산. 저도 금강산 가서 교회 네. 몇 번 봤어요. 다음 장.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사람들 저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북쪽에 어떤 반공 교육이라 그러죠. 그런 걸 받을 때 북쪽 사람들은 뭐 얼굴 형상이 늑대, 뿔 달린 사람, 늑대 얼굴을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런 걸 저희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 20년 넘게 하고 또 북쪽에서 8년을 살아보니 별로 다르지 않더라. 우리하고 똑같더라. 다만 정치나 이런 체제 문제가 좀 다른 분이지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리고 접하면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 그리고 친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없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대학생들 또 북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정치나 이런 얘기 말고도 함께 젊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얘기 나눌 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 회사 다니는 그냥 회사 선배 여러분 이제 다 취업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큰애가 큰애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머시매가 군대 갔다 와서 둘째 아이는 올해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는데 취업 자꾸 떨어져요. 잘 안 돼요.
어디 취직시요? 예, 취직시험 잘 자꾸 아빠 떨어져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자꾸 떨어져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저도 이제 저는 회사에 그 관광사업 쪽 이쪽 담당도 하지만 인사 쪽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쪽 업무도 같이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요. 도전하랍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 또 얘기했던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빠 뭐 꼰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직장 회사를 다니는 그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도 자꾸 봐야 되고요. 원서도 자꾸 써봐야 되고 면접할 때 처음 할 때 두 번 하지 세 번 해도 달라요. 그거를 겁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다가 그게 두 번, 세 번 쌓이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몇 번 쌓였을 때 제가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신입사원들도 면접도 보고 경력사원들 면접 보고 경력사원들이 면접을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젊으면 경험이 없는 것도 하나의 부족한 점이지만 반대로 기회가 많아요. 두 번, 세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나오면 그런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 얘기는 그 회사 다니는 직장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청탁을 하나 더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금강산 관광 특혜 좀 달라는 거 하고 네. 하나는 원광대학에서 네. 이재봉 교수 통일 특강 들은 사람들 특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무님 아들 딸들한테도 그 취업 기회를 못 주고 계시니까 그건 좀 하나만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원광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네. 현대아산 지원자가 있다. 네. 면접하실 때 조금 배려는 해주세요. 아, 그러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현대아산 많이 도전해 보세요. 우리 상무님께서 인사 또 담당하신다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문이나 비판 있어요? 우리 상무님께 부탁도 좋고 건의도 좋고. 우리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은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현장. 여러분 말씀드린 질문도 도전이에요. 질문도 없고 부탁도 없어요. 청탁. 이따가 은밀한 청탁은 안 돼. 공개적으로. 자, 그럼 저기 채팅창에도 뭐 없는가? 네? 오늘 너무나 쉽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돈 많이 못 벌어도 시간은 좀 많아요. 근데 기업에 계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현대아산 남북경협 담당 백천호 상무이사님께 박수 보내면서 끝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변경됩니다. 미국에 계신 박한식 교수님과 대담하기 때문에 11시로 조정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줄 테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제 이메일이라든지 단톡방 등을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